자, 3월에 시작을 알리는 첫 주 경마가 되겠습니다. 이제 비도 오고, 계속 날씨는 지금 흐리고, 날씨가 이제 이번 주말에 되게 추워진다라고 하는데 아마 마지막 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춥던 덥던 경마를 하시는 분들, 저희 같은 경마 팬들은 늘 제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진마 경주고요.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장래 발전 기대치가 있는 그런 마필들이 나온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여차하면 좀 엉뚱한 전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도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진마 경주는 결국은 좀 인기마 쪽으로 많이 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제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다 보니까 좀 복병마를 찾는 것이 관점이고, 부진마 경주에서 의외로 고배당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배당만 노리는 그런 전략은 조금 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번마 일링크스 지금 1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마필이 과연 휴양 후에 좀 변화가 왔느냐, 이게 조금 관건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조교는 좀 평범하고요. 자, 2번마 마류별은 마차가 좀 작죠. 그래서 뒷심 부족을 좀 보이는 마필이고, 3번마 스마트 알파는 일단 발주도 안 되고 뒷심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마필입니다. 자, 4번마 아카펠이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로 보이는데, 지난 경주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이제 출발이 좀 불량했죠. 출발이 조금 불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끈끈하게 따라 붙는 그런 걸음은 보였는데, 지난주에 이때 출전했던 디바로라 이마필이 선행만데 입상에 실패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도 그렇게 강한 경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5번마 PNS카는 조교는 좋아 보입니다. 조교는 좋아 보이는데 딱 거기까지일 듯 보이고요. 6번마 정상히트는 항상 좀 가능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들뜬말듯한 모습은 보이긴 한데, 이번 경주가 좀 편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편성의 호기로는 보이는데 조교가 조금 약해 보인다. 이런 단점이 좀 있고요. 자, 7번마 프로시드, 이마필이, 이 직전 경주를 보시면요. 1번마 맥스골드, 8번마 탱탱볼, 4번마 라운더 클리퍼, 다 한가닥 하는 마필들과 싸웠던 마필이고, 착차가 없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이 7번마 프로시드와 10번마 베스트대로가 직전 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펼치죠. 이때 같이 뛰었던 말들이 많습니다. 5번마 PNS카도 같이 뛰었었고요. 8번마 칼리프도 같이 뛰었지만 이 두 마필은 좀 강하게 보긴 어렵고, 이 7번마 프로시드하고 지금 10번 게이트에 나오는 이 베스트대로, 이 두 마필은 어떻게 보면 쌍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착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능력은 좀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7번마 프로시드가 지난번 경주에서 이 10번마 베스트대로 때문에 많은 방해를 받았어요. 이 심판 리포트에 보시면 스타트 할 때 베스트대로가 외측으로 사행을 하면서 좀 방해를 받았고, 마지막 결승선 직선주로 바로 꼬린 지점에서도 역시 한번 탄력이 죽었고, 그렇게 본다면 7번마 프로시드가 10번마 베스트대로보다는 조금 더 능력이 있지 않는가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전개로 봐서는 베스트대로가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좀 베스트대로 위주로 좀 배팅을 해보려고 하는 경주고요. 자, 8번마 칼리프는 일단 조교가 약하고 보여준 모습이 너무 없고, 자, 문제는 이 9번마 맥스마입니다. 지금 이번 경주에는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도 가능한 마필인데, 이 마필이 좀 뒷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에 좀 약한 느낌이죠. 근데 이번 경주에 이 맥스마가 과연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느냐죠. 결론은 이겁니다. 저는 이번 경주의 선행을 1번마 일링크스하고 9번마 맥스마가 가고요. 7번마 프로시드와 10번마 베스트대로가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마지막 4번마 아카펠이
추입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인데 9번마 맥스마가 만약에 단독 선행으로 좀 편안한 초반 전개를 해버리면 맥스마가 버틸 가망이 높습니다. 10월 29일 경주에서 보시면 10번 게이트에서 맥스마가 조인곤 기수가 기승하고 그냥 내뺐죠. 그리고 버텼습니다. 약한 편성.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맥스마가 이럴 가망이 높은데 저는 이번 경주 맥스마가 인기마이긴 하지만 조금은 위험하게 보는 게 왜냐하면 이 1번마 일링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오수철 기수라면 뭐 되든 안 되든 저는 초반에 좀 붙일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링크스가 만약에 붙여버리고 맥스마가 어깨 짚어가는 전개 속에서 10번마 베스트대로가 압박을 하는 상황이 나와버리면 인기마인 맥스마의 전개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10번마 베스트대로가 이번 경주 전개도 그렇고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제일 나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어쨌든 부진마 경주고 전개 자체도 솔직히 맥스마의 선행 정도 믿을 만한 그런 전개이기 때문에 과연 1번마 일링크스나 10번마 베스트대로가 초반에 좀 빠르게 맥스마를 압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압박할 수 있다 쪽으로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베스트대로 그리고 7번마 프로시드 4번마 아카펠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일링크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호분 별정 A형 13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는 경주 1경주와 지금 분할이 되어 있는 경주죠. 자, 1경주와 2경주를 좀 비교를 한다면 뭐 장단점은 좀 있어 보이는데 글쎄요, 장래 발전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1경주가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2경주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눈에 띄는 마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쉽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능력 차이가 조금은 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인 전개는 이 3번마 매니원 그리고 5번마 글로벌 코디 7번마 매직 사일런스 이 세 마필이 선행을 가고요. 외곽에 있는 20번마 음파조이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네 마필의 경합인데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7번만 매직 사일런스 정도는 좀 인기도에서 좀 밀릴 가망이 높고요. 나머지 마필이 이 세 마필은 다 인기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기마라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게 아니고 편성으로 봤을 때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 있는 구도다라고 한다면 인정은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마필을 충말아 놓느냐에 따라 배당은 달라질 수가 있죠. 자, 일단 3번마 매니원은 직전 경주 보여준 모습만 보면 당연히 충만값입니다. 아디오스 찰리의 이제 자마인데 포인마죠. 아디오스 찰리의 포인마들이 우리나라에 몇 도 들어와 있는데 성적은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자, 이마필도 지금 7번을 뛰면서 한 번의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뭐 능력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전개에 있어서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직전 경주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행을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좀 버텼던 경주인데 자, 문제는 이번 경주의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높아진 부담 중량을 적응할 수 있느냐. 결국 이 3번은 부담 중량,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보여지고 상승세로 봤을 때는 일단 전개도 그렇고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5번마 글로벌 코디는 이제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 기대치는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도 순발력은 좀 있는데 항상 뒷심 부족을 보이는 마필이죠. 과연 이번 경주 대비한 훈련에서 뒷심 보강이 됐느냐 이게 가장 큰 관점인데 저는 어쨌든 이 콩코드 포인트에 잠하면서 어느 정도 마필 가격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그냥 쉽게 그냥 국산마 육군 부진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변화의 조짐만 보인다면 분명히 한 발을 쓸 수 있는데, 자, 이번 경주가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교도 상당히 좀 강해졌고요. 장추열 기수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좀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5번마 글로벌 코디가 어느 정도 뒷심만 보강이 된다면 가장 좋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7번마 매직 사일런스는 이제 매직 댄서의 자마입니다. 근데 이마필이 매직 댄서의 자마치고는 순발력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물론 한 번뿐이 안 뛴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 보여줄 걸음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도 앞선을 간다면 좀 버틸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자, 문제는 10번마 음파조입니다. 솔직히 이마필이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뒷심은 가장 있는 마필이고 가능성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직전 경주가 기록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2월 4일 날 기록 자체가 그렇게 뭐 좋은 기록이 있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1200m까지는 그런대로 자기 걸음을 냈던 마필입니다. 근데 100m 늘린 1300m에서 고전을 했다. 그럼 과연 이 음파조이라는 마필이 1200m까지가 경주 거리의 적정이냐? 이게 지금 문제긴 한데,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뒷심은 이 음파조이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선 진행할 마필들의 이 지구력이, 그러니까 뒷심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1300m 경주거리, 그럼 10번마 음파조의 유승환 기수가 직전 경주 기승을 하고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작전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직전 경주처럼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인기마들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긴 하지만 인기마 선에서는 조금은 혼전도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글로벌 코디, 10번마 음파조이, 3번마 매니원,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매직 사일런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상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선행 약편성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그 선행 강편성에서 고전을 했었던 좀 늑바락벽이 있는 마필들 대신에 뒷심은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한 경주다 보니까 막판에 대거 몰릴 가망이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국산마 6등급의 1400m 경주지만 상당한 좀 혼전 구도라고 봐야 될 그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에 일단 이 3번마 제축1호와 7번마 배달의 향기, 이 두 마필이 전개상으로는 뭐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뒷심은 장담을 못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뒷심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400m 경주 거리까지 감안을 한다면 앞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보는 마필은 이 1번마 드래곤 스퀘어, 4번마 드림카드, 5번마 자이언트 M, 6번마 탱그리, 그리고 10번마 비카나르마, 이렇게 5마필을 보고 있는데, 자, 1번마 드래곤 스퀘어는 기본적인 뒷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그런데 자, 이 마필이 과연 어떤 스타일로 1번 게이트에서 전개를 할 것이냐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는 한데, 이 조교를 상당히 좀 강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토니 조교사가 직접 직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승부 의지도 갖고 있고 뒷심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4번마 드림카드는 최근에 상승세가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도 역시 좀 늑발을 하는 마필인데, 선행 약편성이라면, 그리고 경주거리가 1400m라면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직전 경주 이제 국대 파이터한테 지면서 이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국대 파이터와 이 정도의 착차로 붙을 수 있는 마필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5번마 자이언트 M. 저는 이 마필 향후에 더 띄워줄 걸음이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발주가 안 됐죠. 발주가 안 되고 이때 경주 편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선행 강편성이었어요. 뭐 만데로, 프레시맨, 월드 세넌스 이런 마필들 다 지금 승군에 있는 마필들이고요. 그 다음 경주도 역시 편성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편성에서 좀 고전을 했던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 이 자이언트 M의 전개가 가장 좋지 않느냐. 왜? 이 선행을 가는 3번마 제축1호와 7번마 배달의 향기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갈 때 바로 뒤에 붙여서 선의권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그렇게까지 뭐 늑발을 하는 뭐 그런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의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선이 무뎌지는 직선주로에서 앞선을 넘어서기는 가장 좋은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6번마 탱그리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쉬움을 주는 마필이죠. 인기권의 마필이기는 한데 뭔가 결정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 경주에 뭐 최고 인기마가 될 외곽에 있는 10번마 비카나르마와 직전 경주 인기 1, 2위를 나눠 가졌던 마필인데 입상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고배당이 나와버렸죠.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글쎄 탱그리가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발주가 아예 안 되던 마필이 아닌데 최근 두 경주에서 발주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2월 3일 경주 이후 훈련에서 이제 발주 연습까지도 시키면서 상당히 좀 발주를 좀 다시 한번 제대로 되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뒷심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기 대비한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좋아는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이 뭐 강하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솔직히 강하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그냥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내줄 수 있는 마필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자 10번마 비카나르마는 유승환 기수가 연속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아쉽죠. 계속해서 착차 없는 지금 3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싸움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전 경주들을 보시면 상당히 편성도 강했던 그런 경주에서 뛰었던 마필입니다. 좀 어쨌든 강자 틈을 좀 벗어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비카나르마가 어느 정도 출발도 좀 안정적으로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좋은 마필은 아닌데 이 편성에 나온 마필들 중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성과 뒷심도 보유한 마필. 자, 결국 이 5마필 중에서 이 1번마 드래곤 스퀘어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이 4번마 드림카드는 최근의 상승세 그리고 막판 탄력도 갖고 있는 마필. 자, 5번마 자이언트 M은 선의권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개가 조금 유리해 보이는 마필이고 6번마 이 탱그리는 발주 연습까지 해가면서 조교 모습이 좋아 보였다. 그리고 10번마 비카나르마는 기본 능력에 있어서 다른 마필들보다 조금 더 나은 마필 이 정도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솔직히 인기마 선에서 좀 압축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네마필만 추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고르고 골라서 이 네마필 한 마필을 지우고 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비카나르마 5번마 자이언트 M 4번마 드림카드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드래곤 스퀘어 이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만약에 1번마 드래곤 스퀘어가 좀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재미있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2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편성을 딱 보시면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능력 차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 인기마들은 전개에 의해서 언제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능력 엇비슷한 운전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마필에 대한 뭐 과도한 뭐 믿음은 조금 삼가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뭐 이번 경주 간단하게 전개를 좀 보면요. 이 4번마 엑셀런트 마타, 그리고 5번마 스페셜 포스, 9번마 글로벌 창가, 이 세 마필이 좀 앞선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게이트 이점에 1번마 금악진주, 10번마 벌기호 위수가 조금은 빠르게 앞선을 좀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 3번마 라운더 대세가 과연 최근의 아쉬움을 떨칠 수 있는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고, 저는 이 선에서 경주가 끝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1번마 금악진주, 직전 승군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선입권 끈끈함을 가지고 뛰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이 1번마 금악진주가 부담 중량도 좀 증가가 됐고, 직전 경주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었다. 이번 경주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를 거기 때문에 1번마 금악진주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뒤집기를 노려야 되는데 만만치는 않은 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3번마 라운더 대세는 계속해서 아쉬움이죠. 계속 인기마였습니다. 인기마였고, 이때는 과천시장 배경주였고요. 근데 계속해서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뭔가 좀 근성이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늘 자기 걸음은 뛰는 마필이고요. 과연 이 1200m 경주 거리가 짧아졌는데, 이 선행마가 많은 이런 편성에서 막판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결국 초반에 어느 정도까지 앞선과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3번마 라운더 대세가 역시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좀 누릴 수는 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좀 불안 요소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강편성에서 조금 고전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3번마 라운더 대세의 기본 능력, 기본 능력을 좀 믿고 싶고요. 연속해서 지금 최고변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제 유승원 기수로 교체를 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번마 엑셀런트 마타는 어쨌든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좀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조금 순발력이 조금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보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마필이 앞선에서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을 좀 방해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자력으로 버틸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과연 이 헤리카심 이 기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도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건데, 어쨌든 엑셀런트 마타가 앞선 전개를 좀 흐트려 놓을 수는 있지만 저는 버티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자, 문제는 이 5번마 스페셜 포스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1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주 주기도 길어졌고, 조교도 생각보다 지금 강하지도 않고,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임기원 기수의 모습을 보면 좀 불안불안하죠.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뭐 노면패장배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일반 경주에서 이제 3세가 됐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이 조금은 더 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이 전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선을 나가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9번마 글로벌 창가는 지금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순발력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나와 있는 마필 인기마 중에서 뒷심이 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당일 현장 주로 상태가 상당히 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강하게 좀 선행을 나가볼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주로 상태에 따라서는 버티기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요. 자, 10번마 벌교 위수는 장래 기대치를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 모습을 보면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어쨌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 배당의 메리트가 그렇게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이 마필의 기본 능력은 역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이 좀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세 번뿐이 안 뛰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 벌교 위수라는 마필의 능력을 정확히 뭐 진단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이 앞선이 막 두터운 경주, 그리고 경주의 흐름이 아주 빠른 그런 경주에서는 조금 고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이번 경주는 좀 앞선서 뛸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뒷심 부족을 보이거나 또는 출주 주의가 길어진 그런 마필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조금 빠르게 앞선의 마필을 좀 압박하고 나간다면, 4코너 이후에는 좀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뛸 걸음은 분명히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개로 봐서는 벌교 위수가 과연 어떤 전개를 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주의 전개는 좀 흐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능력 차이가 조금은 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주로 상태가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라운더 대세, 10번마 벌교 위수, 5번마 스페셜 포스,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글로벌 참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얼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7경주와 지금 분할이 된 경주인데, 자, 어쨌든 1600m 경주면 앞선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죠. 근데 이번 경주에 지금 앞선을 갈 수 있는 말이 3번마 황우채강, 7번마 새벽밴드, 뭐 10번마 매니스피어, 뭐 이런 마필들이 초반 강하게 좀 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황우채강은 조금 기복을 지금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네. 최근에 보면, 글쎄요, 기본적인 기록도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고, 전개도 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황후 최강은 좀 인기마이기는 한데, 조금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고요. 자, 7번마 새벽 밴드가 직전 1600m에서 기습 선행을 가면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막판에 덜미가 잡히기는 했지만 앞선 전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처럼 그렇게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개 자체가 좀 고전을 할 가망이 높고요. 10번만 매니스피어는 일단 보여줄 거라면 좀 어느 정도 다 보여준 맛필입니다. 뭐 초반 강하게 붙어는 보겠지만 일단 10번 게이트가 너무 불리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앞선의 마필들보다는요,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물론 당일 주로 상황에 따라서는 이 3번마 황우채강이 많은 인기를 누릴 가망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글쎄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을 믿고 배팅하기는 조금은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저는 이번 경주를 예상함에 있어서 조금 불안 요소는 좀 안고 있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 6번마 쾌양과 9번마 바덴바덴, 이 두 마필의 능력이 가장 앞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6번마 쾌양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필이죠. 잘 아시는 마필인데 최근에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이 마필이 이제는 조금 하향세에 벌써 접어들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죠. 그 전에 이제 9월 달에 뛰고 이제 휴양을 한 이후에 휴양 복귀전에 나왔는데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붙여 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 이 쾌양이라는 마필이요,
과거 잘 뛸 때의 모습을 보면 3, 4코너에서 최외곽을 돌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외곽 쪽에서 꾸역꾸역 치고 올라오던 그런 마필, 추입 탄력이 아주 막강했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를 못했는데 직전 휴양 이후 휴양 복귀 전에서 이제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근데 물론 기록이나 뭐 이런 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지만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보여줬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 9번마 바덴바덴입니다. 자, 이 마필이 5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그게 직전 3월 5일까지의 성적입니다. 3번을 나와서 연속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석에서 마판 탄력을 보이던 마필인데 지금 장기 휴양 후에 나왔던 직전 1월 27일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 원체 경주의 흐름이 좀 빨랐던 그런 경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휴양 복귀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무리를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저는 절대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마필에 비해서 뒤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 게이트 9번에 스타트가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니다. 이런 점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3,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좀 무뎌질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1번마 레전드 K도 최근에 연투 능력을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최근에 이 1600m 경주를 보면 아예 안 게이트 쪽은 더 어렵습니다. 전개가. 외곽에서 휘감고 나와버리면 갇혀버리거든요. 자, 이마필도 레전드 K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다시 말하면 이 자리를 잘 차지해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안에 갇힐 가망도 좀 높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뚫고 나오는 막판 탄력을 가지고 상당히 계속해서 지금 선전을 좀 하고는 있는데 이제는 좀 기세가 꺾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번마 레전드 K가 인기마이기는 한데 조금은 위험한 인기마 그리고 전개도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제가 초반에 이번 경주를 제가 조금 어렵게 예상을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1600m에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추임마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4번마 다이아키와 5번마 챌린지 삭스 다 7세가 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향세 접어들 마필이에요. 다 접어들 마필인데 어쨌든 막판 탄력 그리고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 이 두 마필 중에서도 저는 이 5번마 챌린지 삭스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도 원래 기본적으로는 순발력이 아예 없는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이 순발력이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니까 좀 아쉬움은 갖고는 있는데 혼전 상황이 나오면 언제든 뚫고 나올 수 있는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일 현장 주로가 선행선행에서 끝나는 주로더라. 그러면 솔직히 이 서울 오경주 제 예상은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런 경주가 아니고 기본적인 전개 속에서 앞선이 좀 무뎌질 수 있는 걸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또는 선입권에서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한테 조금은 더 눈길이 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입상 가능마로요. 저는 6번마 쾌양, 5번마 챌린지 삭스, 4번마 다이아키,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바덴바덴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원래는 복조 조합은 이렇게 쾌양과 바덴바덴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김동수, 문세영 기수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믿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는 이 2번마 굿선봉 이마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마필이다. 이런 마필들은 분명히 강한 마필인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경주 거리를 1300m, 1200m에서 1300m로 늘린 거기 때문에 뭐 급격히 경주 거리를 늘려서 뭐 1400이나 1700에 나왔다면 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1200에서 1300으로 늘린 거고 이 마필은 선입권에서 이제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기는 해야 됩니다. 문제는 좀 12주 만에 출전이죠. 12주 만에 출전이라는 거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경주가 생각보다 앞선이 상당히 좀 두터울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선봉이 추입 타이밍을 잡기가 좀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데뷔전에서 뭐 런와일드, 더 썬파이터, 분당 쓰나미 뭐 이런 마필들을 이겼는데 착차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굿선봉의 능력은 한 번쯤은 검증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 경주 이 7번마 학산마초, 8번마 배다리 쾌검, 9번마 강서부위가 선행 경합을 하는 가운데 10번마 탐라 최강자가 막판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7번마 학산마초, 이 마필이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직전 1400m 경주에서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주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빅터 아르기스가 왜 이 학산마초라는 마필을 가지고 저렇게 탈까? 뒤에서 놀았어요. 이 마필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앞으로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때 이 배트캡틴이라는 강력한 선행마도 있었고 뭐 이런 경주고 또 편성 자체도 만만치 않은 편성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학산마초가 이런 전개를 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경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학산마초는 어쨌든 앞선에 붙여서 가야지만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이번에 이동화 기수로 교체를 하고 출주 주기를 좀 빨리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2주 만에 빠른 출전이 뭐 독이 될 것이냐, 약이 될 것이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직전 경주의 전개가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동화 기수가 조금은 빠른 전개를 할 가망이 높고, 그렇다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이고요. 배다리 쾌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선행에서 그냥 내빼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거리를 벌려놓고 마지막에 버티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9월 23일 경주 그리고 9월 3일 경주, 이 두 경주의 모습을 보면 이 배다리 쾌검이 충분히 순발력을 살려서 선행 도주를 한 이후에 버틸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원평 리스트와 착차가 거의 없었고요. 9월 23일 경주에서는 뭐 태평 히어로, 물레방아, 뭐 탱그리 이런 마필들을 이긴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고 난 이후에는 이 마필이 지금 앞선을 가지를 못했고, 직전 경주는 최범현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긴 했죠. 게이트의 2.5로 선행을 갔지만 압박에 무너지고 말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차라리 외곽으로 좀 나왔습니다. 8번 게이트에 김동수 기수, 그리고 부담 중량도 2kg가 내려갔다. 그러면 결국 이 마필은 초반 승부입니다. 초반 승부기 때문에 초반에 과연 내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고요. 자, 9번마 강서 부위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 마필은 좀 갖고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생각보다 성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선행 위주,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할 거면 앞선 전개를 하든가, 아니면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면 따라가는 전개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지금 습성을 지금 보이고는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직전 경주에 박현우 기수가 기승했고, 그 전에 프로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장추열 기수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초반 이마필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전개만 성공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초반에 힘 한 배만 할 수 있다면 막판 끝걸음은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10번 마 탐라체 강자는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선의 마필들이 이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을 벌일 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 마필도 최근에 두 경주 모습을 보면 솔직히 좀 실망스럽죠.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는 상대도 좀 강하긴 했지만 착차가 좀 많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김정준 기수가 초반에 조금 빠르게 경주를 좀 붙일 가망이 높습니다. 섭리권으로. 그렇게 되면, 왜냐면 이 안게이트 쪽에 7번, 8번, 9번이 다 빠르게 나가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저는 이 탐라체 강자, 그리고 이번 막 굿선봉이 마지막에 경합을 벌일 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탐라체 강자가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앞선의 마필들 중에서 한 마필 정도는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학산마초, 10번마 탐라체 강자, 8번마 배다리 쾌검,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강서부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하는 경주고 5경주와 이제 분할이 된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2번마 마이칸, 장래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 승군전이었죠. 승군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가능성은 좀 갖고 가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요. 끈끈함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 기록이 뭐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2월 3일, 4일 기록이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기록에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후 끈끈하게 버티는 마필입니다. 자, 오경주에서 과연 쾌양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번만 마이칸도 만약에 쾌양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마이칸을 조금 더 강하게 봐야 되고요. 쾌양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 조금은 약하게 봐야 되는 마필이기는 한데, 뭐 최근에 상승세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번만 마이칸이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위를 다툴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 1번마 달맞이, 이제 1번 게이트에서 과연 갇히느냐 안 갇히느냐의 싸움이긴 한데, 유승환 기수가 조금은 빠르게 앞선을 좀 붙이면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이 마필도 최근에 좀 상승세를 타는 마필입니다. 직전 1700m에서 조금은 강한 상대들을 만나면서 좀 고전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과 함께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3번마 희망 챔프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죠.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걸음, 뒷심 이런 거는 있는데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선행마가 득세하는 그런 주로하에서는 희망 챔프가 희망을 갖기는 좀 어려운데, 좀 앞선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때는 이 희망 챔프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결국 이 인기마 세 마필선에서 끝나버리면 이번 경주는 좀 간단한 경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인기마선에서 저배당으로 끝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번 경주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제 이번 경주에는 좀 숨겨진 마필이 있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뭐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경주에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은 9번마 블랙건입니다. 외곽에 있다. 1600m의 9번, 10번 게이트 대단히 불리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보는 이유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뭐 순발력도 순발력이지만 밀고 나와서 어떻게든 앞에 붙이려고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9번 게이트라는 게 상당히 좀 불리하긴 하지만 안 게이트에 있는 마필 중에서 이 블랙건보다
순발력 있게 나올 수 있는 마필이 뭐 2번마 마이칸이나 8번마 블루인디 뭐 한 마리를 더 하자면 1번마 달맞이 정도인데 저는 이 마필보다 블랙건이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초반에 조인권 기수가 조금은 무리를 해서라도 저는 앞선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앞선에 나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버티는 그림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앞선에 나가면 조금 더 끈끈하게 뛰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는 좀 불리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뭐 아니면 도죠. 초반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데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블랙건이 인기도에서 좀 밀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입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배당은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10번마 원더풀 퍼즈입니다. 역시 외곽 불리하죠. 그리고 이 마필은 뭐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스타트가 아주 늦고 그런 마필도 아니고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정희 기수가 이 원더풀 퍼즈를 가지고 초반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전개 속에서 3, 4코너에서 만약에 무빙을 하게 되면 저는 앞선의 마필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 마필이 지금 출주 주기가 직전 경주 9월달, 직전 경주 12월달,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출전을 했고 이번 경주 또 11주 만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출주 주기가 좀 불안하다. 그리고 조견 모습이 뭐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이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무빙만 뜰 수 있다면 저는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물론 뭐 간단하게 인기마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경주기는 하지만 저는 이 숨겨진 마필에게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블랙건, 10번마 원더풀 퍼지, 2번마 마이칸,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달맞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는 이 9번마 거센챔프 이 마필을 가장 뭐 좀 강하게 봐야 되는 그런 마필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어떻게 보면 1400m에 좀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마필이 스타트 능력이 뭐 아예 없다, 뭐 늦발을 한다 이런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보시면 스타트 순위를 보시면 거의 뭐 늦발이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선행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센챔프라는 마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마필에 비해서 편성 자체가 상당히 강편성에서 마지막까지 싸움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담 중량이 좀 57로 높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뭐 레이팅 35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아마 이 9번마 거센챔프가 이 국산마 5등급에 좀 고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마필이 생각보다요, 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12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두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성적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좋다, 뭐 능력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적은 아닙니다. 근데 싸웠던 마필의 편성을 보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9번마 거센챔프가 임계원 기수가 크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후창마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7번마 글로벌 파티, 클로버 파티. 자,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승군전입니다. 상대는 좀 강해졌죠. 그런데 자, 이 마필도 이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이 1400이라는 경주 거리에는 좀 어울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10번을 나와서 준우승 2번으로 지금 승부를 한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이번 편성 자체가 편성이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7번마 클로버 파티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 10번마 모닝펄은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이제 출주 주기가 좀 들쑥날쑥했던 마필입니다. 병치레도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연도 많은 마필이기는 한데 이제 5주 만에 출전이죠. 어떻게 보면 정상 주기로 돌아왔습니다.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데 저는 좀 외곽 게이트이기는 하지만 모닝폴이 초반에 선입권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선입권 자리만 잡고 갈 수 있다면 1400m라는 거리의 특성상 막판 탄력을 볼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능력 있는 이 9번막 거센 챔프를 중심으로 막판 탄력을 보일 7번막 클로벌 파티와 10번막 모닝펄 이 마필이 선전을 하는 구도로 보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세 마필이 다 추입 습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당일 주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좀 작용할 수 있지만 이번 경주 편안한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3번마 맥스골드. 자, 이 마필도 역시 승분전입니다. 그래서 부담 중량이 좀 내려왔죠. 이 모던 카우보이의 자마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체로 고가의 마필이 많습니다. 고가의 마필이 많은데 성적은 솔직히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가 좀 쉽지는 않은 마필들이 많죠. 모던 카우보이 자마가. 근데 이 마필이 보시면 데뷔전에서 선입권 전개 속에서 마지막까지 버텨내면서 2착을 했는데 그때 우승한 마필이 코리아 골드, 3착을 한 마필이 크로키. 그러니까 크게 믿음을 주기 어렵다. 자, 그 다음 경주에서 역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했지만 막판에 버텨내지를 못했는데 이때 강남 불청객 강한 마필이죠. 뭐 브리도걸 입상에 성공한 마필 뭐 이런 마필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직전 경주 인기 1위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을 갈 수 있다 때문에 인기 1위 마필이고 마지막엔 좀 여유를 부린 경주입니다. 근데 그때 2착을 차지했던 탱탱볼이나 라운더 클리퍼 이런 마필들이 다음 경주에서 다 선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스 골드가 지금 승군전에서 1400 경주다? 그럼 선행을 가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점은 좀 의문이 가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 이 3번만 맥스 골드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방해를 할 수 있는 말이 8번마 에브리참이나 6번마 카리즈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필들의 순발력 가지고는 3번마 맥스골드를 초반에 괴롭히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이 맥스골드가 도주성 선행을 가고 선입권이 막 두터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전개로 봤을 때 맥스골드가 1400m 버티지 못하리란 법은 또 없는 거죠. 그리고 당일 주로가 만약에 요즘 최근의 주로처럼 앞선이 버티는 그런 주로가 나온다면 오히려 맥스골드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 인기마들이 다 취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일단 저는 기본적인 마필의 능력으로 봤을 때 입상 가능마로 9번마 거센챔프, 10번마 모닝펄, 7번마 클로버 파티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일단 저는 복병마로 기습선행을 갈 수 있는 3번마 맥스골드 결국 당일 현장 상황에서 선행이 통하는 주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3번마 맥스골드를 중심으로 뭐 복승이든 삼복승이든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경주는 솔직히 배팅하기를 그렇게 권해야 되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도 처음에는 이건 배팅하기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경주 배팅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자, 일단 경마라는 게 기본적인 능력이 앞서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출전을 하면 거의 뭐 그 마필한테 인기가 몰리는데, 경마가 마필의 능력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능력이라는 거는 누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여진 모습이라든가 뭐 혈통적 기대치 뭐 이런 걸 갖고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것 같으면서도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도 편성표를 딱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이 마필이 능력적으로 앞서 있다, 이런 마필들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경마가 능력 순서대로 들어오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고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점배당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경마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서론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여기에 지금 9번마 우마포이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나오는 마필들이요, 혼합 4군의 부진마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성에 내놔도 팔릴 것 같지 않은 마필들, 잘해야 복병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지금 대거 출전을 한 경주에 9번마 우마포이가 지금 출전을 했는데, 자, 이 마필의 여기서 구태여 단점을 따지자면 딱 하나죠. 경주 경험이 많지 않다라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경주 경험이 많지도 않은데 3착 밖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그럼 나머지 마필들은 경주 경험은 많은데 아직까지 혼합 4군이라는 건 별 볼 일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으로는 여기서 우마포이가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게 또 불안 요소죠. 왜냐하면 이 마필은 계속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장추열 기수도 기승을 했었고, 근데 이제 믿지 못하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필이 보여준 기본 걸음, 능력 이런 거로 봤을 때 더군다나 이 마필이 뒤에서 막 올라오는 이런 마필도 아니고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다. 결국 이 우마포이는 믿을 수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믿을 게 없다. 그러면 우마포이를 놓고 여러 마필들이 저배당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경주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솔직히 배팅의 값어치가 많이 떨어진다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배팅을 권하지 않으려고 했던 경주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편성에서 이 9번마 우마포이는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우마포이를 믿지 않는 순간에 배팅은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마포이가 만약에 안 들어와서 입상에 실패를 해서 뭐 고배당마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게 경마니까. 근데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좀 능력마라든가 전개 유리마들을 찾아내지를 못하고 계속 배당마만 찾게 됩니다. 그러면 경주가 형성이 되질 않죠.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배팅을 글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마음을 돌린 이유가,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 7번마 호크 프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필이 강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 호크 프린스가 뭐 한 5회전 전인가 6회전 전에 한번 멋있게 뚫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생각이 뇌리에 박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 인기만입니다. 계속 인기만데 입상을 계속 실패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는 될 텐데 이번에는 될 텐데 하면서 계속 경마팬의 돈을 가져가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호크 프린스가 인기만입니다. 물론 편성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호크 프린스가 여기서 입상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를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에 보시면 럭키파워, 그린폭주 이런 마필들이 우승, 준우승, TG 인디가 3착, 글로벌 럭키가 4착을 한 경주입니다. 자, 이런 경주에서 압도적 인기 1위 마필이었죠. 근데 앗소리도 못했습니다. 자, 그 전 경주 뭐 베링맨 그마시크
금화시크, 고마나루, 글로벌 럭키. 이 11월 12일 경주는 그나마 강풍마, 나노마신, 강한 마필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 살아나고 있는 정우포에버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못 들어올 수도 있다 치지만 이 전 세 경주는 호크 프린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왔어야 되는 경주죠. 근데 못 왔다는 얘기는 물론 전개가 꼬여서 못 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세 번씩이나 못 왔다는 얘기는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경주 편성이 원체 약합니다. 그러니까 호크 프린스와 우마포이의 이 조합이 상당히 저배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이걸 찾는 겁니다. 이걸 찾는데 저는 그 후보마로 이 6번마 울트라 드래곤 그리고 가능성을 보인 4번마 콜긴 이 두 마필과 함께 막판 탄력 보일 수 있는 8번마 청군 정도를 보고 있는데 물론 이 마필도 우마포이와 붙여서는 다 저배당일 겁니다. 결국 압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합수 2개 이상을 벗어나는 그런 그런 판단이 쓰신다면 이번 경주는 배팅 포기해야 되는 거고, 단방 내지는 2방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다면 배팅해볼 가치는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우마포이, 4번마 콜긴, 8번마 천군,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울트라 드래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료고픈 핸디캡 1400m 전체로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쉬운 경주 같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의외성을 내포한 그런 편성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이 6번마 아침 동자 직전에 이 아침 동자와 대환구 외곽 게이트에 있는 대환구가 같이 뛰어서 이제 대환구가 마지막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제 고배당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IM장을 놓고 대환구를 추천을 하면서 아침 동자를 아예 뒤로 돌리는 바람에 이제 3복에는 이제 실패를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아침 동자와 대환구가 다시 한번 맞붙었다. 여기에 부담 중량은 뭐 비슷하게 올라갔죠. 자, 직전 경주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번 경주는 아침 동자가 대환구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이 아침 동자가 물론 선행을 가기는 했지만 손쉬운 선행을 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압박을 받았던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한 가지 문제가 이 7번마 바잉블레이드입니다. 이 바잉블레이드가 어떤 전개를 타느냐에 따라서 이 아침 동자가 전개가 꼬일 것이냐 풀릴 것이냐가 정해질 텐데 저는 아침 동자가 좀 더 빠르게 좀 서두르는 전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7번마 바잉블레이드는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직전 주행심사에서 지금 이 57을 짊어지고 한번 뛰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이고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병치레가 많은 마필이죠. 지금 2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양 복귀전입니다. 과연 휴양 복귀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인데 이 마필은 원체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휴양 복귀한 모습에서 정상적이냐 아니냐만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휴양 전과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더라. 좀 정상적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을 강하게 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휴양 여파가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이 마필을 강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아리까리합니다. 뭐가 아리까리하냐.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휴양 여파가 그렇게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최근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 간혹 약간의 휴양 여파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모습을 보이곤 있고 또 하나는 1400m 경주에서 6번마 아침 동자와 7번마 바잉브레이드가 좀 손잡고 들어오려면 따당 경주가 나와야 되죠. 둘 다 앞선을 가는 마필이니까. 근데 1400에서 따당 경주 나오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가 앞선이 상당히 좀 강하게 끌고 갈 경주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붙여가는 마필들이
막판 탄력과 힘을 좀 보일 수 있단데, 자, 일단 1번 게이트에 있는 금화올로어는 기복마입니다. 기본 능력은 있지만 들쑥날쑥한 성적 때문에 믿고 배팅하기 어렵고, 이번 헤이 큐피드도 좀 앞선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신영철 기수가 이 헤이 큐피드를 가지고 강하게 선행을 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6번마 아침 동자나 7번마 바잉블라이드의 순발력이 원체 좋기 때문에. 시영철 기수 지난주에 그 논스톱 선도로 이 주행을 하는 거를 보면 글쎄요, 최근에 승부 의지는 좀 많이 꺾여 있는 것 같고요. 세네 파워풀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딱 거기까지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6번마 아침 동자, 7번마 바잉블레이드가 앞선을 나가는 순간에 선행 마필들의 전개는 다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전개로 좋아질 수 있는 말은 9번마 카우보이 탱고와 11번마 대왕구 다시 한 번이죠. 자, 9번마 카우보이 탱고는 회춘한 느낌의 마필입니다. 최근 성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카우보이 탱고가 원래 좀 늦발을 하던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아진 순발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순발력이라는 게 선행을 가는 순발력이 아니고 이 카우보이 탱고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발주 능력보다 좋아졌다는 뜻이죠. 그럼 이 좋아진 순발력을 가지고 원체 막판 탄력은 있던 마필이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연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6세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연투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점도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11번마 대왕구는 어쨌든 전개입니다. 이 마필은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휘감고 들어오는 전개를 하는 마필. 4코너를 상당히, 그러니까 3, 4코너를 상당히 좀 크게 도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이 열렸을 경우에 뚫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그런 경주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경주 또 안 내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나머지 마필들도 다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최근에 상승세도 무시는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아침 동자, 7번마 바잉블레이드, 9번마 카우보이 탱거,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대완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데 1200m 단거리 혼합 3등급이다. 그러면 기본적인 순발력들은 다 갖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1200m 경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200m 경주는요, 이렇게 선행마들이 늘어서는 전개를 하면 추입마가 안 되고요, 옆으로 늘어서는 선행마들의 전개가 나오면은 엉뚱한 마필들이 막 추입으로 우당탕탕 들어오면서 배당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경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죠.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옆으로 늘어서는 전개.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겁니다. 9번마 캡틴 372가 초반에 무리를 해서라도 강하게 치고 나와서 선행을 간다. 이러면 캡틴 372가 선행을 딱 가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이 막 몰리는 이런 전개면 캡틴 372는 버틴다예요. 그런데 캡틴 372와 함께 안게이트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죠. 여러 마필들이 이렇게 나란히 서서 가는 전개가 된다. 그러면 캡틴 372도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9번마 캡틴 372는 전개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 대비 5km의 감량 이점. 왜? 승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3착으로 승군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승군을 한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바구른 기술을 또 태웠다,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지금 뭐 아니면 도인 전개를 할 가망이 높고,
어쨌든 선행을 갈 수 있는 7번마 문학송이라든가 6번마 컴플리트 엔젤, 1번마 컴플리트 포스 이런 마필들도 앞선 전개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캡틴 37이한테 밀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만 남산 주몽도 지금 6세가 된 마필인데 이제 승군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개로 봐서는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는 좋아 보이는데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이 좋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물론 강편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약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는 좋다 하더라도 승군전에 좀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결국은 이번 경주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마필은 8번마 파르키우스와 10번마 행복한 문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8번마 파르키우스는 직전 송재철 기수가 인기 1위 마필을 갖고 뒤에서 놀았습니다. 전개 자체가 아예 안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승부가 될 수가 없죠. 파르키우스라는 마필을 가지고 송재철 기수가 직직전 경주에서는 블랙 초콜릿을 이길 정도로 상당히 기승을 잘했었고, 그리고 그전 경주 뭐 신한특성 스포블레이드에 이어서 3착을 하긴 했지만 거의 엇비슷하게 들어오면서 파르키우스라는 마필의 기본 능력을 좀 보여줬던 그런 경주였고, 근데 직전 경주는 솔직히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전개를 했는데 뭐 외곽이라서 그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마필이라는 게 안게이트에 갈 수도 있고 외곽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핑계로 댈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엔 송재철 기수의 전개가 좋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필의 능력보다는요. 자, 문세영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직전 전개보다 나은 전개를 할 가망이 높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습니다. 3, 4코너 지점에서 저는 승부를 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10번마 행복한 문막은 데뷔 초기에 그렇게까지 크게 좋은 모습, 좀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는데 연승을 거두면서 직전 혼합 상군까지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상군의 벽은 역시 높았는데 이때 싸웠던 마필들을 보면 편성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거기서도 승군전에서 5착 어느 정도 저는 선전을 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 행복한 문막이라는 마필 기본 순발력과 함께 막판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 선행이 막 뭉치는 전개가 나왔을 경우 바로 뒷자리에서 파르키우스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때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마필, 그게 행복한 문막입니다. 그래서 전개로 봐서는 8번마 파르키스와 10번마 행복한 문막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고 9번마 캡틴 372는 단독 선행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 근데 결국 이 세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마기 때문에 크게 배당의 메리트는 없지만 저는 거의 이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인데, 제가 여기서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딱 한 마리입니다. 이 5번마 제다이.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물러날 마필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순발력 그리고 막판 탄력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 제다이라는 마필이 좀 장기 휴양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컨디션을 좀 찾아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저는 제다이가 복병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파르키우스, 9번마 캡틴 372, 10번마 행복한 문막, 5번마 제다이,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행복한 문막,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